안녕하십니까. 철학의 기여 강의 어, 5번째 시간으로 울려움과 사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시간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울려움, 이것은 이제 앙클랑이라고 하죠. 앙클랑. 이 앙클랑은 어떻게 보면 철학의 기여에 있는 6가지 이음 중에 그 첫 번째 이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독일어에서 이 앙클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소리가 발생했지만 완전히 퍼지지 않은 순간, 그러니까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울려오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울려온다는 것이 뭐가 울려오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 망각이라고 하는 부득이한 공분, 이 공분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노트라고 하죠. 노트 밴디카이트 이런 이제 말놀이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 존재 망각이라고 하는 위기, 공분, 이런 이제 일을 통해서 이 존재의 떠나감으로부터 생기는 존재 현상의 울려움. 이게 사실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울려움이라고 하는 말의 큰 개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음에서 그, 그러니까 첫 번째 이음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앞서 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를 한번 개관해보고 틀을 잡고 스케치해보는 것이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본격적인 이야기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존재 망각이라고 하는 거죠. 존재 망각. 이 존재 망각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통해서 존재의 떠나감. 어떻게 보면 이 존재 망각이라고 하는 것도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주제인데, 이 존재 망각이 철학의 기여에 오게 되게 되면, 자인스 페어라스행할트, 존재의 떠나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심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존재가 망각되고 존재가 떠나간다는 것을 이제 존재의 현성으로 울려오는 것을 바로 울려옴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가 떠나간다는 건 또 뭐냐? 존재의 떠나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거부로서 울리는 것입니다. 존재가 뭐냐? 존재는 거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의 떠나감의 공경으로서 이렇게 존재가 거부로서 울리고 이게 이제 바로 또 존재의 진리의 현성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울려옴은 존재의 떠나감으로부터 울려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존재의 떠나감 속에서 다른 시원이 울리고, 그래서 존재도 울리는 존재 망각의 전개와 더불어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책은 이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이행하는 이런 이행의 시대에 이런 이제 사유가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바로 그 시작이 존재가 떠나간다는 이 울림, 이 존재의 떠나감 속에서 다른 시원이 드디어 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존재도 울리게 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울려옴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이어 맞춤, 피궁이라고 하는 것에 주된 낱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존재의 떠나감이라는 단어겠죠. 존재가 떠나갔다는 것이 이 울려옴의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존재 망각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여기에서 논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떠나감으로 사유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존재 망각. 그 존재가 망각되어서 이것은 이제 공작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뭐 조작, 제작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요. 뭐 제작성, 조작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공작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공작과 체험, 그리고 이제 거대한 것, 학문, 이런 것들이 존재가 망각되고 존재가 떠나갈 때 보여지는 어떤 이제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제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존재가 떠나갔을 때, 이렇게 이제
떠나갔다는 어떤 이제 그 현상을 잘 말해주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그 단어는 바로 존재의 떠나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재의 떠나감을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존재가 떠나간다라고 할 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좁게 말하면 존재자들이 존재를 포기한다는 거죠. 네. 이런 이제 그 존재자들이 이 존재를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존재를 망각하고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이런 일들의 더 심층적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존재의 사건인 거죠, 이게. 존재가 떠나갔다는 것은 존재가 자신의 거부로서 이렇게 경험되고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존재를 떠난 것 같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존재가 존재자를 떠나는 것을 바로 존재의 떠나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은 뭘 말하고 있는가? 서양 허무주의와 존재망각의 더 깊은 근원을 하이데거가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이 가지고 있는 이 허무주의, 특히 이제 이런 허무주의의 문제는 니체에 의해서 아주 중대하게 다루어지게 된 거죠. 최고의 가치가 무가치하게 되면서 이 서양이 겪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맞이하고 싶지 않은 불길한 손님인 허무주의가 드디어 이렇게 이제 서양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는 또 존재와 시간에서도 존재를 망각하는 것의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허무주의와 존재 망각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적인 어떤 이제 그 차원은 바로 존재가 떠나갔기 때문에 허무주의가 도래하게 되고 존재 망각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떠나가고 나서 이렇게 이제 허무주의와 존재 망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가? 바로 공작과 체험으로 이렇게 귀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조작하고 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술 시대에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모든 존재자를 다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제작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주관성이 매우 중시되는 근대의 또 다른 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체험이라고 할 때, 이런 구분을 하게 되죠. 에어파룽이라는 말하고, 에어, 렘니스. 그래서 에어파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이고, 에어렘니스라고 하는 걸 레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생생한 경험, 생생한 경험,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더 강렬한 경험, 이렇게 이걸 체험으로 번역하고 이 에어랩니스를 상당히 보다 더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삶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에어랩니스를 훨씬 더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의 극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체험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존재가 떠나가고 나니까, 공작과 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또 이제 허무주의가 고착화가 되게 되면, 근대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거대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거대한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근대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근대 뭐 과학을 위시한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존재의 떠나감의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이 현대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가 아주 심화된 사회인데, 허무주의가 심화되고 존재 망각이 발생하게 된 그 궁극적인 근거는 존재의 떠나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존재의 떠나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떠나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 없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공경, 뭐,
이 말은 이제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위기를 위기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최고의 위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위기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공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는 위기를 겪지 않았어. 나는 뭐 공경을 겪지 않았어. 이렇게 겪고 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의 공경이 되는 거죠. 가장 그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바로 그 현대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제 공경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유리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강하게 되고 모든 것이 계산 가능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 없이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경 없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 최고의 공경 이것은 자기 확실성 계산 가능성, 물음 없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세 가지가 바로 진리의 본질이 붕괴된 거죠. 자신을 너무 확신하고 모든 것이 계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묻지 않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의 본질의 붕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의 붕괴. 여기에서부터 공경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재 망각이 존재의 떠나감에 속하죠. 마찬가지로 진리의 붕괴도 존재의 떠나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망각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가 떠나갔기 때문에 존재를 망각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붕괴된 것도 존재가 떠나갔기 때문에 진리가 붕괴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본질이 매우 혼란스럽게 되고 이것을 이제 하이데거는 폐허 배중이라고 하는데 이걸 탈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현성이 아니라 탈현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존재자로부터 유래하는 시와 범위에서 파악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존재가 떠나가게 되고 이런 상태를 하이데거는 존재 진리의 퇴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존재와 시간에서의 퇴락하고는 좀 다른 좀 더 심오한 의미의 퇴락을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공작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의 떠나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작과 체험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현상의 방식입니다. 존재 형성의 방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본질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이데거에게는 이런 비본질도 본질적으로 본질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에서 퇴락이고 나쁜 것이고 격화되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본질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이데거 사유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본질은 그냥 그저 비본질이 아니라 비본질도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본질의 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면 내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태의 근원에는 존재자를 앞에 세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다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자에 대한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상 가능한 것, 계산 가능한 것, 실행 가능한 것, 이런 방식으로 존재자를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이데거가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존재를 대하는 어떤 이제 태도의 변화하고도 상당히 그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 그리스 시대에서는 존재는 피어나는 거였죠. 피시스라고 하는 것이 아우프겐 하는 이렇게 이제 피어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기독교가 등장하게 되면서 존재자들은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존재자에 의해 피조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신의 자리를 주관이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존재자는 표상된 것 혹은 이제 대상 이런 걸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제 표상과 대상을 넘어서 가지고
이것은 이제 계산 가능하고 조작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걸로까지 여겨지게 되면 현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조작하는 이런 그 공작, 조작성 이런 것에는 물음을 묻는다. 물어서 환히 밝혀지게 되어서 진리로 고양되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저 이제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진리의 이런 이제 퇴락과 붕괴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성을 지속성과 현존성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데아를 말하는 거죠. 이데아. 이데아. 예. 공작은 존재자성을 지속성과 현존성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 공작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플라톤까지 거슬러 간다는 거죠. 플라톤. 예. 이런 것은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피시스를 그저 피어오르는 것, 아우프게hen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 그리스 시대에서 드디어 피시스를 테크네로 해석하는 사유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좀 이렇게 공작으로 넘어가는 첫 단초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엔스 이것은 이제 존재자를 말하는 거죠. 이 엔스라고 하는 것이 엔스 크레아툼 피조물 그러니까 존재자를 피조물로 보는 중세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강화되면서 대상으로 되고, 표상되고, 그 체험되는 걸로 귀결되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공작으로 이렇게 귀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비본질이 확산된 결과, 어, 공작의 비본질이 확산된 결과가 체험이고, 그래서 공작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극도로 대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 공속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공작과 체험이 존재의 떠나감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은 주관성의 지배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성의 지배 아래서 존재자는 주관성을 위한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제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체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주관성의 발전 과정이 굉장히 이제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존재자들이 주관적인 삶의 연관에서만 자신들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또 이제 탈사건이 되어서 자신들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공작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울려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이제 뒤따르는 것이 바로 거대한 것과 학문인 것이죠. 그래서 존재가 떠나가게 되면서 생긴 비본질, 이것은 이제 거대한 것의 지배 속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항상 양적인 것으로 개선되고, 현재 질적인 것도 양적인 것으로 환원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대한 것과 더불어서 근대 학문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근대 학문,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이 존재의 떠나감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 비센샤프트,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학설이라든지 그리스 시대의 인식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근대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진리의 정처와 보존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런 알미 아니라 알매 파생된 설비라는 거죠. 하나의 장치고 설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비본질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근대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의 이제 길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는 학문을 설비와 장치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학문은 존재 진리를 이렇게 더 깊은 정초, 존재 진리라는 더 깊은 정초에 뿌리 박혀 있는 알을 이렇게 이제 알에 대한 가능성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학문은 바로 이렇게 이제 존재 진리의 더 근원적인 정초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알의 가능성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존재의 떠나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고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공작과 체험
거대한 것과 학문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되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은 제1시원의 마지막 시기에 가장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제1시원의 문제는 바로 두 번째 피궁인 건네줌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울려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이 참 놀랍게도 철학의 기여의 첫 번째 이 이어 맞춤인 이 울려움에서는 사건에 관한 논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존재의 떠나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여기에서는, 이런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이유는 뭐냐면, 울려움이 다루는 사태는 사실은 사건보다는 탈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어 아이거니스보다는 엔터 아이거니스의 사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철학의 기여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탈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의 울려움, 이제 이 울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울려움인데 이러한 울려움은 탈사건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존재의 던져옴과 현존재의 던져옴 이 만나서 발생하는 상호 공석적 맞진동이라면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런 이제 그 이음에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존재는 현존재를 필요로 하고 현존재는 존재에 귀속되는 이 이제 상호 이제 던짐 그래서 존재가 던지는 것을 현존재가 맞던지는 이 이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호 공속적 맞진동이라고 한다면 탈사건은 존재의 떠나감과 인간의 존재 망각이 만나서 발생하는 상호 공속적 맞진동이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의 떠나감을 어디에서 발현하게 되는가? 왜 존재의 떠나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이것은 이제 그 존재의 떠나감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이것은 이제 존재의 무적 특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떠나감이 존재가 자기를 알려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거죠. 겁으로서 자기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떠나감은 겁으로서 자신을 울려오면서 알리는 존재의 울려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개방 속에서도 숨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에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물러나서 은폐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우리는 존재가 공작과 체험의 가장 위대한 개방성 가운데서의 거부이며, 이 거부 중요하죠. 최고의 거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1시원과 이제 그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존재의 떠나감의 근원은 인간의 존재 망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존재가 거부이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태를 여군, 개식이라고 하는 용어로 하이데거가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울려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이 울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공경인 공경 없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없다는 상태가 가장 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최고의 공경인 공경 없음을 자각하고 존재가 망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이행이 준비되는 그러한 단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 자체를 모르는 공경이고 최고의 망각은 망각했다는 것 자체까지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경과 망각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일인 거죠. 이 깨달음 주는 충격이 정말 크기 때문에 울려움의 주도적인 기본은 사실은 경악과 경외.
어떻게 보면 경악이 강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시원에서의 어떤 이제 주도적인 기본은 경이였다는 거죠. 경이.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이었다면, 이런 이제 그 일시원의 끝에 어떻게 보면, 그 근본적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경악이라고, 존재가 떠나갔다는 경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가 겁으로서 현상함을 깨닫고 경악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다른 시원으로의 결단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1시원에서 철학의 과제는 도대체 뭐냐? 이것은 이제 겁으로서의 존재의 울려옴을 경악 가운데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울려옴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관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시원은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른 시원은 이게 이제 존재를 자신의 현생의 진리로 가져오는 사건 자체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사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시원에서는 제1시원하고 다르게 존재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려움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존재의 떠나감입니다. 어, 존재의 떠나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건을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 존재의 떠나감은 제1시원의 끝부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울려움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시원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의 울려움은 존재의 떠나감의 탈은폐를 통해서 사건으로서 자신의 완전한 현상 가운데 있는 존재를 되돌리려고 한다. 이런 일은 단지 존재자가 현 존재의 정초를 통해 도약 속에서 개방된 존재로 되돌려지기 위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원에서 존재는 사건과 고유화로 현상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소재지. 이것은 바로 현존재이고요. 기어들은 현존재를 정초함으로써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의 기여가 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처음 출발할 때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의식은 뭐냐? 바로 오늘날의 이런 이제 현대 문명과 사회인 거죠. 이 현대 문명과 사회는 허무주의적인 어떤 이제 그런 사회, 허무주의의 문제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요. 이 허무주의의 어떤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현상은 존재 망각이라고 하는 것과 뗄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공작과 체험과 거대한 것과 학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매번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도체, 뭐 AI, 이런 이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어떤 강조점이 굉장히 큰 거죠. 거기에 빠져 있고, 그 세계를 내 마음대로 주물러 가지고, 강을 수력 발전소로 만들어 버리고, 바람을 가지고 풍력 발전을 하고, 이런 데 이제 다들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험이 강조되고, 그리고 이제 거대한 것을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치와 배치로서의 이런 이제 그 설비로서의 이런 학문 활동을 영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이데거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이러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 존재망각,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제 체험과 주관성의 이런 이제 그 강화, 이런 모든 이제 현상들,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존재의 떠나감이 있는데, 이 존재의 떠나감은 마냥 이렇게 이제 현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또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사건으로서의 사건,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겁으로서 존재가 자신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결국에 이것은 이행의 어떤 시대에, 바로 이렇게 이제 그 도약하라고 하는 하나의 그러한 울려움인데,
도약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패스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바로 제1시원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그 충분한 이런 이제 숙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네줌이라고 하는 쭈슈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부분이 철학에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또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